안녕하세요. 경상대 김수진입니다. 우리가 재료에 힘을 가하면 변형이 일어나고요. 더 큰 힘을 가하면 파괴가 되죠. 오늘은 재료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교량, 건물, 자동차, 비행기 파괴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큰 위험 요소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파괴에 강하고 어떤 재료가 파괴에 약한지를 아는 것이 엔지니어링에서 중요하겠습니다. 인장 시험으로 가보죠. 자, 재료가 있고요. 우리가 쭉 당깁니다. 당기면 연성 재료는 우선은 여기가 얇아지는 네킹이 발생하죠. 우리가 또 목이 얇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네킹이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에 파티클이 서로 떨어지면서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 부분이 전단에 의해서 쭉 확산되면서 끊어지는 거죠. 우리가 인장 응력하고 전단 응력은 45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볼록하고 오목한 형태로 단면이 형성됩니다. 절단면이. 그게 연성 파괴입니다. 취성 파괴는 어디에 우리가 재료를 당길 때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디펙트, 즉 비어 있거나 아니면 불순물이 있거나 아니면 크랙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부분이 인장력에 의해서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쫙 하고 깨지거든요. 그래서 인장의 수직한 방향, 즉 완전 평면 방향으로 변형 없이 바로 깨지는 게 취성 파괴입니다. 취성 파괴는 한 점에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면을 보면은 부채꼴 모양입니다. 특정 위치에서 여러 방향으로 쭉 확산된 걸 보일 수가 있고요. 그 특정 방향이라는 거는 불순물이 있었거나 비어 있었거나 아니면은 원래 크랙이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자동차, 부서진 자동차인데요. 재료는 탄소강이죠. 탄소합금강. 뭐 금, 탄소합금강, 알루미늄 합금, 구리 합금 이런 것들은 연성 재료이기 때문에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소성 변형이 발생하고 파괴가 일어납니다. 오른쪽은 컵인데요. 세라믹 재료나 유리 또는 주철은 소성 변형 없이 바로 갑자기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개로 깨지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의 파편으로 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서지더라도 서로 붙어있는 연성 파괴가 좀 더 안전하겠죠. 엔지니어링에서는 연성 파괴가 일어나는 재료를 권하고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파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다리를 지었을 때 다리가 변형되거나 비행기 날개가 변형되거나 자동차의 특정 부분이 변형되면 건물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하면 파괴가 발생할 거라는 조짐인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세라믹으로 지었다 그러면은 변형 없이 갑자기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안전을 생각한다면 연성 재료를 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자, 변형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한 다음에 부서진다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때 우리가 자동차 앞을 일부러 약하게 엔진을 포함하는 그 구조를 일부러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충돌을 하면 이 부분이 쫙 찌그러지게 되는데 힘 곱하기 변위가 뭐죠? 에너지죠. 그래서 충돌 에너지를 얘가 찌그러지면서 이 재료가 충돌 에너지를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충격을 더 받게 합니다. 근데 취성 재료 같은 경우는 변형 없이 바로 깨지기 때문에 흡수하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에서는 연성 재료를 쓰는 것이죠. 자, 재료가 완전히 이상적이라면 우리가 인장 시험에서 항복
항복 응력을 넘어가면 소성 변형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극한 응력을 넘어가면 이제 끊어지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재료들이 극한 응력보다 훨씬 작은 영역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결함 때문이죠. 결함 부분에는 응력 집중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재료 형상이 오목한 부분에 응력 집중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특정 부분에 공극이 있거나 할 때 응력 집중이 발생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재료를 당기면 힘 나누기 면적한 게 우리가 공칭 응력이죠. 공칭 인장 응력이고 이게 평균적으로 같은 응력이 발생해야 되지만 특정 부분에 크랙이 발생되었거나 호흡이 있으면 그 끝부분에 응력이 집중해서 큰 응력이 발생합니다. 응력이 집중되니까 여기가 파티클이 서로 떨어지고 그 떨어지니까 그 옆으로 쭉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떨어진 파티클이 여기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응력이 이 부분에서 집중하면서 계속 이게 확산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재료가 쫙 파괴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 재료는 응력에 의해서만 파손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파이 곱하기 크랙의 크기의 0.5승 즉 루트 파이 a에 의해서도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루트 파이 a가 우리가 파괴 인성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KC라고 하고요. KC는 스트레스 루트 파이 a입니다. y는 뭐냐면 형상에 따라서 이게 1인데 형상에 따라서 1보다 약간 큰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냥 상수입니다. 요 응력 집중되는 요 형상의 상수. 그거를 우리가 파괴 인성이라고 하는데 요 계산한 값이 응력 곱하기 루트 파이 곱하기 크랙의 크기를 계산한 값이 이 재료의 파괴 인성보다 크면 크랙이 퍼지면서 파괴가 되는 거고요. 작으면 크랙이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파괴 인성의 스틸의 파괴 인성은 50 메가파스칼 그리고 미터에 0.5승 이렇게 됩니다. 알루미늄은 24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합금은 55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강도도 높고 연성도 높은 금속 재질이 대부분 파괴 인성이 높습니다. 자, 소성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바로 부러져 버리는 세라믹 재료하고 이거 산화 알루미늄이죠. 그리고 유리 이런 것들은 터프니스가 굉장히 작아요. 망치로 살짝 탁 때리면 바로 깨져 버리죠. 그래서 파괴 인성이 작습니다. 플라스틱은 강도가 작기 때문에 파괴 인성이 작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괴 인성을 봤고요. 파괴 인성의 조금 특이한 단위죠. 스트레스 단위의 루트 미터라는 게 있는데 요게 크랙의 크기를 포함했기 때문에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측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파괴역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기 전부터 사용되던 충격시험법이라는 방법이 가장 널리 이용이 됩니다. 재료에 우선 V 노치를 만들고요. V 홈을 만들어 버리고 무거운 추로 이 V 홈을 충격을 가는 거 팡 때리는 겁니다. 망치로 툭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파손되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에서 얘가 깨져 버리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충격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가 측정되냐면 에너지가 측정됩니다. 줄. 몇 줄이 재료 안으로 흡수되느냐, 파괴가 일어날 때를 얘기합니다. 뭐 연성 재료면 당연히 크겠죠. 충격 시험법에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클 테고요.
취성 재료면 작겠죠. 왜냐면 변형 없이 바로 깨지니까. 왜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근의 형태입니다. 진자 형태로 이렇게 한쪽을 고정하고서 무게추를 쭉 당겨 올립니다. 높이 h까지. 무게추의 질량이 m이면 그럼 위치 에너지가 mgh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의 위치 에너지가 놓으면 쭉 내려가서 전부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바뀌고 그 운동량이 에너지가 재료를 때리면서 재료가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때 이거의 단위가 몇 줄이 되느냐를 측정하는 게 충격시험법입니다. 취성 재료면 아주 작고 그리고 연성 재료면 높다고 그랬는데요. 이때 재료가 취성이냐 연성이냐는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플라스틱 재료가 특히 그런데요. 우리가 엿을 생각하면 됩니다. 온도가 아주 낮을 때 엿은 취성 재료예요. 때리면 툭 하고 부러지죠. 근데 온도를 높이면 연성 재료가 돼요. 때리면 변형이 충분히 일어난 다음에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임팩트 테스트에서 더 큰 에너지를 줘야 끊어지게 됩니다.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온도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충격 시험에 더 잘 견디게 됩니다. 특히 유리는 더 그렇죠. 유리는 상온에서는 완전 취성 재료라서 작은 에너지에도 얘가 깨지는데 온도를 충분히 높여서 유리천이 온도보다 높아지면 얘가 끈적끈적한 연성 재료가 되어서 큰 충격량을 충격 에너지를 줘야 얘가 유리가 깨지게 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료의 파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연성 재료는 네킹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콘 형태로 파괴되고요. 취성 재료는 변형 없이 바로 일자로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취성 재료는 특정 디펙트부터 파괴되기 때문에 부착골형으로 쭉 퍼져나가는 그런 파괴 단면을 볼 수 있다고 했고요. 연성 재료는 파괴 전에 충분히 소성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괴를 예측할 수 있어서 엔지니어링에 취성 재료, 즉 파괴를 예측할 수 없는 취성 재료보다 많이 쓰이죠. 또 연성 재료는 파괴가 일어날 때 에너지를 소성 변형이 있으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하기 때문에 충격 시험에서 연성 재료가 높은 에너지에 파손이 되고 취성 재료는 낮은 에너지에도 파손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료는 원래 항복응력하고 그리고 인장응력을 넘어가면 파손된다고 했는데 그보다 작은 것에 일반적으로 파손이 됩니다. 특히 취성 재료에서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응력 집중 때문이죠. 오목한 형상이 있으면 그 부분에 응력 집중이 발생해서 그 부분부터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크랙이 있으면 응력 집중이 있고 그 응력 집중 때문에 이 녀석이 쫙 확산되면서 파손이 되는데, 즉 크랙에 의한 파손에 대해서 잘 견디는 힘을 파괴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괴인성에서는 응력 그리고 루트 파이 A가 쓰이죠. 그래서 파괴인성이 큰 녀석은 금속 재료. 그래서 엔지니어링에서 금속 재료를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우리가 탄소합금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력용기도 탄소합금강이죠. 뭐 건물, 다리, 차량, 뭐 기차 대부분 우리가 기계를 탄소합금강을 쓰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죠. 강도도 높고 특히 파괴인성도 좋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 재료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